되뇌 겉질, 되뇌 겉질 그러면 세레브랄 콜텍스라고 합니다. 콜텍스. 콜텍스가 껍데기 부분, 겉질이에요, 겉질. 자, 잘라보게 되면, 뇌를 잘라보게 되면, 겉질, 콜텍스 부분이 회색질로 되어 있고요. 안쪽 부분이 백색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군데군데 핵들이 있어서 회색질 덩어리가 보여지기도 하고, 어쨌든 뇌는 쭈글쭈글하게 주름이 지어져 있고요. 주름이 지어져 있는 이유는 콜텍스, 겉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주름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뇌에서 모든 정보 처리는 겉질, 콜텍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처리해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콜텍스, 겉질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쭈글쭈글하게 자글자글 주름이 되어 있고, 겉으로 보기에 주름이 보여지는데, 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로 드러나는 부위와 안쪽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뇌 겉질은 안쪽, 고랑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대뇌 겉질 굉장히 중요하고, 겉질에서 각각의 기능적인 부위를 잘 나눠서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되뇌 겉질, 뇌를 옆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쪽이 앞쪽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 뒤쪽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푹 들어간 거, 이거를 가쪽 고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은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틈새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가쪽 틈새, 뭐 가쪽 고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쪽 고랑이 끄트머리까지 딱 점을 찍어 놓고, 또 위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중심고랑이 있습니다. 중심고랑, 중심고랑이 있고, 중심고랑 앞쪽을 이마엽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맨 뒤쪽이 뒤통수 옆이 되는데, 뒤통수역 위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푹 파여 있는 하나의 고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겉에서 볼 때는 비교적 잘 드러나지 않고 안에서 볼 때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를 마루엽에서부터 뒤통수 옆, 그 사이에 있는 고랑 해서 마루, 뒤통수 고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앞쪽으로 푹 깎아지르듯이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뒤통수 옆 앞쪽에 있는 페임 해서 뒤통수 앞 페임이라고 하고, 요거를 쭉 잇게 되면 이 부분이 뒤통수엽이 됩니다. 그리고 요 이어진 선을 반을 딱 잘라서 가쪽 틈새, 가쪽 고랑 끄트머리랑 다 이어지면 요 위쪽이 마루엽이 되는 거고, 여기가 관자엽이 되는 겁니다.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마엽, 마루엽, 관자엽으로 구분 짓습니다. 이마엽, 마루엽, 관자엽, 뒤통수엽 이렇게 네 개의 구획, 엽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이마엽 그러면 무조건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마루엽 그러면 무조건 감각이라고 생각하고, 관자엽은 무조건 청각, 그리고 뒤통수엽은 시각을 담당한다. 이게 각각의 엽마다, 구역마다 이렇게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고랑은 찾기가 좀 어렵지도 않습니다. 중심고랑 앞쪽에 중심 앞고랑이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뒤고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고, 중심 앞고랑, 여기가 바로 운동중추입니다. 운동중추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변의 겉질, 콜텍스를 운동겉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터 콜텍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 운동겉질, 그 앞쪽, 요만큼 대충 요만큼 되는 부위를 우리는 운동겉질 앞에 있다 해서 운동 앞 겉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운동 겉질이건 운동 앞 겉질이건
이거는 이마엽에 다 있는 거고요. 운동 앞껍질 대략 이 정도 되는 부분에서 눈에 대한 눈 운동만 관여를 해주는 눈 운동 겉질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운동 그러면 이마엽에서 관장한다, 이마엽에서 조절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중심 뒤 고랑, 이랑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감각 껍질이 됩니다. 감각 중추, 감각 껍질, 센소리, 콜텍스인데 자, 1차 센소리 콜텍스, 1차 감각 껍질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감각에 대한 거를 1차 감각 껍질에서 감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널따랗게 이렇게 퍼져 있는 연합 껍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각 통합이랑 관련이 된다. 유입된 감각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고 어떤 종류인지 어떤 형태인지를 잘 알게끔 하는 거고요. 이런저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감각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 가쪽 고랑을 살짝 벌려보면 관자엽쪽 딱 서로 위아래 맞닿고 이 부위가 청각 중추고 청각 겉질이 되겠습니다. 청각 겉질이 되겠고, 시각 겉질은 가쪽에 있지 않고 요 안쪽에 보게 되면 새 발톱 고랑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시각 겉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뇌를 겉으로 볼 때 어느 부위가 어떤 기능을 한다는 대충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보게 되면 이마엽 앞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 있는 주름이 있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주름이 있고 뒤로 뻗어가는 가쪽 껍질, 가쪽 고랑 쪽으로 가는 이렇게 주름이 3개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언어 중추가 됩니다. 언어 중추가 됩니다. 언어 중추 그러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거를 언어로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내가 말할 때 입 모양을 만들어서 혀 모양, 입술 모양을 만들어 의도한 소리를 내는 거가 또 언어가 되는 거지요. 자, 여기서는 운동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할 때 입술 모양, 혀 모양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언어 중추가 되겠고요. 그리고 뒷부분 대략 요만큼 되는 정도. 여기는 감각, 언어 중추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거. 또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문법에 맞게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제해주고 관장하는 부분이 감각 언어 중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 언어 중추랑 운동 언어 중추 이 부분은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언어 중추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서 볼 때 이거는 뇌는 2덩어리인데 각각 왼쪽 덩어리, 오른쪽 덩어리인데 이거를 자르고 보니까 중간에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이어주고 있는 이런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뇌 둘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잘랐기 때문에 신경 섬유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잘랐을 때 회색질이 아니라 백색질로 보여집니다. 뇌 들보를 따라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이어져 있는 고랑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어져 있는 이랑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띠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띠랑, 띠고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략 요 정도 되는 부위만큼 되는 부위가 이거를 둘레엽이라고 합니다. 또는 둘레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레계통은 감정, 기억에 대한 거를 통제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쪽에 있는 가운데 부분 대부분은 둘레계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심고랑이 앞쪽에 있고 여기가 운동, 요 뒤에는 감각과 관련된 부위가 되겠죠. 그리고 요만큼은 운동 앞 겉질인데 안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는 운동 앞 겉질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완, 운동,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약자로 서플리멘터리 모토 에어리어에서 SMA를 약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운동 조절, 운동 프로그램, 운동 시작, 뭐 순서 그런 것들의 관계가 되는 부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갈고리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갈고리이랑이 있고 뒷부분은 혀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혀이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루, 뒤통수 고랑은 이렇게 안쪽에 봤을 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혀이랑, 그 위쪽, 여기를 세발톱 고랑이라고 하고 요 주변에 있는 겉질을 시각 겉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각을 담당하는 중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 여기 앞쪽 갈고리랑 앞쪽 안쪽 부분에 후각 겉질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대뇌 겉질은 우리 몸에서 통제해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만드는 거, 생각하는 거, 뭐 이해력, 판단력, 뭐 계산, 움직임, 감각 등등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인식해주고 인지해주는 고차원적 인지 기능이 있고요. 대뇌 그러면 무조건 의식기관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도 내가 느끼는 거고 생각하는 것도 내 의지대로 생각하는 거고 움직이는 것도 내 의식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대뇌 겉지는 무조건 의식기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감각 자극, 피부에서는 분명히 어떤 그 자극이 유입이 된 겁니다. 감각 수용기에 대해서 자극이 유입이 되면 그거를 느끼고 알고 해석하고 인식하는 거는 뇌내에서 하는 겁니다. 비교적 우리가 손가락 만지는 거를 안다라고 쳐도 손가락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손가락 부위에서는 그냥 단지 어떤 자극이 들어왔구나 정도를 감지해서 뇌로 그 정보를 보내주는 거고 뇌에서는 이 자극이 그냥 얼르고 만지는 건지 꼬집는 건지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감각에 대한 것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모든 것들은 되뇌 겉질에서 의식적으로 조절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알면 좋겠습니다. 되뇌 겉질은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신경세포체 그리고 세포체가 있으면 축삭이 있고 가지돌기 이렇게 서로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체들이 서로 막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뇌 겉질을 뚝 잘라보게 되면 그 회색질로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대뇌 겉질은 6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6개 층으로 대부분의 대뇌 겉질은 6개 층이고요. 6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뇌 겉질을 우리는 동일 겉질, 이소콜텍스라고 부르고요. 6개 층이 아닌 부분을 우리는 부동 겉질, 알로콜텍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부분의 뇌들은 새겉질에서 영장류가 아닌 다른 하등 동물에서는 새겉질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고 주로 원시겉질과 옛겉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사람으로 갈수록 새겉질들이 훨씬 더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새겉질 그러면 6개 층이고요. 원시겉질, 둘레계통, 그리고 후각력 이것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죠. 둘레엽 그러면 감정, 기억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것들은 6개 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겉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람에서는 90%가 새겉질이고요. 나머지 10% 정도만 부동겉질 또는 원시겉질이라든가 옛겉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주름이 잡혀져 있습니다. 주름이 잡혀져 있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숨어 있는 겉질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겉질은 3분의 1, 그리고 주름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3분의 2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뇌 거칠량이 사실은 주름 때문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무게도 좀 더 늘어나서 거의 반 정도가 대뇌 거칠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기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고랑에서 이렇게 쭉 잘라보면 앞쪽 부분을 모터 콜텍스, 운동, 겉질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에서 감각, 겉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청각 겉질은 여기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시각 겉질은 요 안쪽, 가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봤을 때 세발톱 고랑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시각 겉질이 되겠고, 또 언어 중추는 대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언어 중추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을 운동, 언어 중추, 이 부분을 감각, 언어 중추라고 얘기하고요. 또 요거를 살짝 벌려보면 여기 이 부분에 후각 겉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각은 대략 이 정도의 부분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연합 영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각 자극이 들어와서 감지가 됐어요. 그러면 연합 영역에서 들어온 강화 자극을 얘네들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 자, 우리가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손으로 만지는 건지 또는 물체를 통해서 피부에 닿고 있는 건지 더 정확하게는 어떤 물체를 피부에 닿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물체인지까지도 눈으로 보지 않고도 촉각만 가지고도 해석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합 영역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에서 프론탈 영역 이 부분을 대개 보게 되면 여기를 프리 프론탈 에어리어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겉질을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고도의 인지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계산 능력이라든가 장기 기억력, 판단력, 뭐 성격 그런 것들을 통제해 주는 부위가 프리프론탈 콜텍스, 이마 앞 겉질이 되는 거고요. 이쪽 부분은 오디터리 어소시얼 콜텍스 해서 청각 연합 겉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로 들어와서 귀 청각 중추에서 감지된 청각 정보가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의 목소리인지도 여기서 인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시각 겉질도 연합 겉질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거를 그냥 시각 중추에서는 그냥 그 보여진 그대로 감지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해석해주고 하는 부분을 시각 연합 영역이라고 합니다. 모든 감각은 이렇게 연합 영역이 있습니다. 중추가 되는 부위, 감각 겉질이든 청각이든 시각이든 후각이든 중추가 되는 부위는 해당 정보를 감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인지해주고 해석해주는 부분은 연합 겉질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감각 중추 부위가 망가지면 감각을 잘 못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만져도 어디 부위를 만지는지 모를 수 있는 거고, 시각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해석을 못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인식을 못할 수도 있는 거지요. 만일에 연합 영역이 망가지게 되면 감각 정보를 감지해 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그거에 대한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자, 변의 거칠의 조직학적인 구조에 대한 거를 설명하겠습니다.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브로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뇌의 각각의 부위를 기능적으로 나누었어요. 이거를 조직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47개의 뇌 지도를 만든 거예요. 번호대로 해서 기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뇌의 겉질을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세포 구축학적 지도를 만든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뇌내는 원시 겉질, 해마라든가 편도체는 둘레 계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마는 기억의 중추, 편도체는 감정의 중추라고 보면 되겠고요. 옛겉질은 후각 기능하는 거고, 나머지 세 겉질은 90%에 해당되는 겉질은 6개 층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게 층판으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는 뇌내 겉질이 6개 층으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세포의 모양이라든가 특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로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뇌를 갖다 놓고 이렇게 각각의 뇌 부위에 있는 뇌신경 세포들을 관찰을 한 거예요. 모양별로, 특성별로 분류를 해놓은 게 바로 브로드만 영역입니다. 자, 아까 47개의 영역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47개라고 하는 모양이 다른, 특성이 다른 세포의 모양과 특성이 다른 부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포의 모양과 구성과 특성이 다른 거를 보니까 기능도 다르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브로드만 영역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47개를 다 알면 좋겠지만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부위에 대한 것들을 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중심고랑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고랑에서 요 앞쪽, 요 4번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가 운동겉질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에 해당되는 부위가 앞 운동 앞겉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8번에 해당되는 부위가 눈 운동에 해당되는 부위가 됩니다. 그리고 1, 2, 3이 아니라 3, 1, 2로 부르는 게 좋아요. 이거는 감각겉질이 됩니다. 자, 이 번호의 의미는 이 브로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뇌 세포를 일일이 다 관찰을 한 거잖아요. 1번은 제일 첫 번째로 관찰한 부위가 되는 거고 2번은 두 번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여기를 봐야지 저기를 봐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브로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본 거예요. 첫 번째를 본 데가 1번인 거고요. 2번 여기 봤다가 3번 여기 봤다가 그래서 그거를 그냥 1, 2, 3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위치별로 해서 앞에서 뒤로 3, 1, 2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41번, 42번 부위가 여기가 청각에 해당되는 부위가 되는 거고요. 여기 17, 18, 요 사이가 시각에 해당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브로드만 영역, 어떤 세포 구축학적인 뇌 거칠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기능적인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뇌의 거칠은 6개 층판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6개 층판에서 제일 첫 번째 층을 우리는 분자층이라고 합니다. 몰레큘러 레이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과립층인데 바깥 과립층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피라미드층인데 바깥 피라미드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립이라고 하는 거는 조그만 알갱이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를 우리는 과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동그란 세포들이 작은 알갱이 같은 세포들이 많이 모여있는 층, 바깥 과립층이 되는 거고 피라미드처럼 세모난 모양의 세포들이 많이 모이는 층, 바깥 피라미드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이 있으니까 속과립층도 있는 거고 속 피라미드층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안쪽은 묻 모양층, 묻 그러면 폴리 또는 멀티란 뜻인데 폴리는 여러 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포의 모양이 그냥 동글동글 알갱이 같은 과립 그런 또는 뭐 피라미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모양을 갖고 있는 세포가 많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문 모양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층에서부터 6층에서 분자층, 바깥 과립층, 바깥 피라미드층, 속 과립층, 속 피라미드층, 그 뭇 모양층 등등 이렇게 해서 6개의 층으로 나눠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제 표랑 같이 보길 바랍니다. 자, 수평 세포는 옆으로 눕혀 있는 세포의 모양 그대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고요. 바구니 세포는 바구니 모양처럼 생긴 거, 별 세포는 이렇게 별 반짝이는 모양처럼 생긴 거, 마르티노티 세포는 이게 사람 이름으로 갖다 붙인 거고요. 방추 세포는 이렇게 럭비볼 모양처럼 생긴 거, 그리고 피라미드 세포는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 자, 그런데 특징적으로 거대 피라미드 세포가 있습니다. 이건 피라미드 세포예요. 피라미드 모양인데 거대니까 좀 큰 거예요. 다른 피라미드 모양, 세포 모양처럼 작은 것이 아니라 유독 큰 세모난 모양의 세포가 있더라 이거죠. 이거를 배츠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츠 세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뇌 모든 부위에서만 다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차 운동 겉질, 다시 말해서 중심고랑 바로 앞쪽 이 부분에서만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측하건대 1차 운동 겉질에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움직임 컨트롤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어쨌든 거대 피라미드 세포, 배츠 세포는 1차 운동 겉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를 얘기할 거예요. 두뇌 거칠의 기능적인 구성에 대한 거를 얘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중심고랑이 이렇게 있고 이 앞에를 중심 앞고랑, 저걸 운동, 중심 뒤고랑, 여기를 감각을 담당한다. 그래서 중심 앞고랑이랑 여기 중심 앞이랑 모토콜텍스, 운동거칠이 이마여부에 있기 때문에 이마여부의 기능은 무조건 운동이라고 알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마루여부의 기능은 무조건 몸 감각, 뒤통수엽은 시각, 관자엽은 청각이다.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뇌 부위를 상세하게 각각의 위치별로 기능을 대입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기능적인 거를 부위별로 대입해서 얘기해서 따지는 거를 우리는 기능적 국제화라고 해서 functional loc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능적으로 부분별로 기능을 따지는 거 functional local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각 자극이 딱 대뇌 거칠로 들어오게 되면 대뇌 거칠에서는 1차적으로 이 감각 자극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부위에서 뭔가 들어왔다, 자극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자극들에 대한 거를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을 하지요. 이전 경험과 비교해서 해석합니다. 자, 1차적으로 지각하는 부위는 이거는 1차 감각 겉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전 경험과 비교해서 해석하는 거, 이거는 바로 연합 겉질에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감각 자극이라고 하더라도 이전 경험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게 감지가 되거나 다른 행동 양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연합 겉질에서 상당히 많은 자극들이, 감각들이 통합이 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감각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게 유쾌한 자극일 수도 있고 불유쾌한 자극일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전 경험들과 다른 자극들과 감각들과 또는 환경적인 거 다 통합해서 그거를 결정을 내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을 가다가 저 멀리서 서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시각적인 자극이 내 눈을 통해서 감지가 돼서 시각 거칠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시각 거칠에서는 어떤 사람의 형상이 딱 맺혀서 그거를 지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합 거칠에서 하는 역할은 내 눈에 맺히고 내 시각 거칠에서 지각이 됐던 그런 형상이 누구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전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과 같이 통합되고 비교가 되면서 너무 재수가 없는 사람, 좋지 않은 사람, 그러면 내 행동 양상이 결정이 되죠. 내 똑바로 알 수 있지만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돌아가는 움직임 패턴을 만으로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일련의 하나의 과정으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자, 감각이 유입이 되게 되면 감각 자극이 유입이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운동에 어떻게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과 이런 신경회로에 대한 것들을 같이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루엽에서는 몸 감각, 기본적인 촉각이라든가 고유 감각 등등, 뒤통수엽에서는 시각, 관자변 청각 이런 것들을 다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각각의 연합 거칠에서 감각 자극을 해석을 해주고 또는 행동 패턴을 결정을 해주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 과정을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는 지각, 퍼셉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연합거칠 그러면 대개 되뇌 거칠의 세 개의 엽이 만나는 영역, 다시 말해서 연합거칠은 콕 집어서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통합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하는 영역입니다. 여기가 이마엽, 여기가 마루엽, 뒤통수엽, 여기는 관자엽. 되게 이렇게 이 부위를 넓다랗게 감각이 다 유입이 돼 통합이 되는 연합거칠 Association Cortex라고 합니다. 뭐 공간 인식이라든가 또는 감각, 뭐 지각, 또 환경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통합해 주는 거죠. 이런 경험들 많이 있을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넘어졌어요. 무릎을 콱 바닥에 부딪히면서 피부가 까지고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통증에 대한 자극이 유입이 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점에서는 전혀 아프지 않죠. 환경적으로 여러 사람이 쳐다보고 있고 내가 아픈 것보다는 뭐가 더 먼저예요? 창피한 게 더 먼저죠. 통증이 싹 가려집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통증이 엄습해와요? 내가 저 뒷골목으로 살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 엄청나게 아픈 거죠. 자, 이거는 뭐 말로 설명이 잘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연합거칠에서 이렇게 환경적인 거, 공간에 대한 인식 다, 뭐 경험 다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그 감각에 대한 거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라든가 이렇게 수양에 대한 거를 몸 수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국가, 그게 당연하다고 보는 국가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국가에서는 자기 몸을 학대할 정도로 통증을 막 만들어요. 자극을 직접 스스로 만들어요. 심지어는 굵은 바늘을 가지고 피부를 깨트리기도 하는데 엄청나게 아픈 건데 그분들은 통증을 못 느껴요. 마비된 것도 아닌데 뭐 통증을 왜 못 느낄까요? 뭐 통증 자극이 몸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런 감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개인적인 신념이 들어가서 그거를 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일인 겁니다. 연합거칠에서 그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통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레계통, 림빅 시스템, 이거는 주로 기억, 감정에 대한 중추라고 했고, 대뇌 반구에서 안쪽, 주로 이제 안쪽 면의 대부분을 처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리된 정보들을 딱 빼서 운동과 행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하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만약에 감각이 들어와서 내가 움직여야지 그럼 움직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반사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반사적인 건 좀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의지랑 모티브가 중요하죠.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중요한데 그것들이 대부분 둘레계통에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식의 얘기로 전해지는 겁니다. 자, 운동 거칠. 1차 운동 거칠. 이거는 운동의 중추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은 결제를 하죠. 결제. 어떻게 할까요? 막 그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1차 운동 거칠이 움직여야지 하고 결제 내리는 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부터 미세한 조절의 관계가 되는 거지요. 자, 손동작 같은 미세한 조절은 회장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장님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 서류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1차 운동 거칠은 움직임에 대한 회장님이 움직여라 라고 하면 움직이는데 그러면 회장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운동 앞 거칠 프리모터 콜텍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완 운동 영역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어 SMA라고 하는 거는 안쪽에서 봤을 때 운동 앞 거칠을 우리는 따로 특별하게 보완 운동 영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1차 운동 거칠 가쪽이든 안쪽이든 앞쪽에 있는 부분을 운동 앞 거칠 프리모터 콜텍스 그리고 SMA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움직임 프로그램에 대한 거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해 주는 거. 특별하게 SMA를 따로 얘기하는 거는 운동 개시 또는 절차 이런 것들을 아주 긴밀하게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로 분류해서 부르는 겁니다. 운동 앞버칠은 선행적으로 프로그램의 형성에 굉장히 깊게 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앞쪽 이만큼 되는 부분 이거를 프리프론탈 에어리어 또는 여기 거칠을 이런 프리프론탈 콜텍스 이마 앞 거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고도의 인지 기능에서 복잡한 운동 행동의 전략적인 걸 조절해 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마 옆 쪽에 있는 또는 마루옆 관자옆 뭐 이런 쪽에 있는 연합 거칠은 언어 이해, 표현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는 언어 중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언어 중추에 대한 거는 뒷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만 영역을 딱 보니까 중간에 중심고랑이 있고 여기가 4번. 자, 1차 운동 영역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운동 앞 영역이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 그리고 이마 옆 눈 운동에 해당되는 거는 8번이 되는 거고 청각 중추는 41번, 42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 중추는 여기 17번, 18번은 시각 연합 영역이 되는 거고 운동 언어 중추에서 브로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운동 언어 중추로 우리는 브로카 언어 중추, 언어 영역 이렇게 부르고 44번, 45번에 해당이 되는 거고 베르니케, 아까 감각 언어 중추는 베르니케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서 베르니케 언어 중추 이렇게 해서 22번, 주로 22번 많이 얘기하고요. 39번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영역에 대한 것만 브로드만 영역 번호로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뇌 지도에 대한 하나의 정리예요. 정리. 자, 보니까 1차 몸 감각 거칠 이거는 감각에 대한 걸 인식하는 거죠. 인지하는 건데 감각작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디에서 어떤 감각이 들어왔구나 그런 거에서 물체의 모양,
질감, 크기 같은 거를 분류해 주는 거고, 청각 거칠은 청각, 소리의 크기, 세기 이렇게 구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시각 거칠. 시각 거칠은 물체의 모양, 빛 밝기 정도, 강도를 구분해 주는 거. 안뜰 거칠은 뭐 머리 위치, 모양, 균형에 대한 거를 하겠죠. 그리고 연합 거칠에서 나머지 그 외 것들을 판단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에다가 열쇠를 쥐고 있으면 1차 몸 감각 거칠에서는 손 안쪽에 뭔가 쥐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런 모양, 뭐 뾰족 튀어나오고 동그랗고 그런 모양들을 감지해서 아는 거가 1차 부위고요. 연합 거칠에서 판단하는 거는 이거는 요런 모양, 요런 것들은 분명히 열쇠일 거야. 동전 중에서 500원짜리 같은데 요렇게 입체적으로 해주는 거 또는 환경과 효과의 기억, 그걸 연합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판단해 주는 거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시각 연합 거칠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과 색깔에 대한 걸 분석해서 1차 시각 거칠에서는 사람 모양, 얼굴 모양이 딱 들어왔는데 시각 연합 거칠에서는 이거는 누구야? 이렇게 사람 이름과 매칭해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3차 부위에서는 이 사람은 재수없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나의 기억이랑 같이 결부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청각 연합 거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 1차 거칠에서는 그냥 소리의 세기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르는 소리 들었는데 1차 부위에서는 고음과 저음 정도만 인식이 되는 거고, 청각 거칠에서는 연합 거칠에서는 이건 아이유 목소리네. 뭐 이렇게 같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경험이라든가 소리 분류 이렇게 해주는 거지요. 운동 거칠은 아까 회장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중추가 되겠고, 세부적인 미세한 조절. 회장님들이 결제하면서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세한 조절을 해주는 게 1차 운동 거칠이 되겠고, 운동 앞 거칠은 움직임 프로그램, 선행적으로 움직임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쫙 조절해서 올려주는 것. 보완 운동 거칠 SMA라고 하는 거는 운동 개시, 방향, 순서, 차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화 시켜주는 거를 SMA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로카 영역은 언어 운동 언어 중추입니다. 자, 그리고 이마 앞거칠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고도의 인지기능에서 지적인 거, 뭐 지능도 여기 관계가 되고 성격이라든가 또는 계산, 판단력, 이해력 등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지향적이라든가 직접 느끼는 그런 자각에 대한 것들을 다 담당해주는 아주 포괄적인 연합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마루, 관장, 뒤통수 그쪽에서는 감각 언어 중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통합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 그리고 둘레는 커다랗게 하나의 연합 거칠로 보는데요. 감정, 기억의 중추가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각. 감각은 특별하게 어떤 자극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에 있는 수용체에서 또는 귀 안에 있는 청각 수용체에서 또는 눈 안쪽에 있는 시각 수용체에서 어떤 자극에 대한 거를 감지해 주는 거를 자체를 인식하는 거를 이거를 우리는 감각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해석해서 인식하고 인지해 주는 거.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자극들이 들어와서 다 통합이 되고 이전 정보, 경험과 비교해서 해석하는 걸 우리는 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떠한 감각적인 한 개만 딱 끄집어서 요것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많은 정보들을 통합해서 해당 감각을 선택해서 그거를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각하는 과정은 좀 복잡한 과정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환경적인 거, 내외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단순하게 감각 자극이 감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대뇌 거칠, 감각 거칠로 들어와서 이거를 자극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뭐야? 어떤 것 같다. 라고 딱 인식이 된 다음에는 연합 거칠에서 그 자체를 해석을 내립니다. 해석을 내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통합된 해석은 여러 가지 것들도 자극도 들어와야 되고 또는 뭐 경험적인 것도 옛날 기억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감정, 기억까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여러분들이 이전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향기가 나요. 어떤 사람이 훅 지나갔는데 아주 익숙한 냄새가 나요. 이거는 분명히 후각 자국이 들어온 거잖아요. 후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후각 자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감지해서 해석을 내릴 때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향기인 거예요. 향수 냄새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향수, 그냥 후각 자극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전의 경험과 여러 가지 기억이 같이 통합돼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익숙한 냄새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이 같이 그동안에 묻혀 있던 생각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죽어 있던 연애사파가 막 활성화되는 그런 뭐 경험들을 많이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행동 양상이 바뀌죠. 갑자기 막 전화를 걸고 싶어지고 전화번호를 찾게 되고 어떤 이제 목표라든가 계획이 설정이 되면서 구성되고 움직임이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뭐 다분하게 지금 후각적인 걸로 얘기했는데 뭐 이런 것도 되죠. 길거리 가다가 앞정을 밟았어요. 발가락에 딱 앞정이 찔리는 순간 우리는 따끔하고 아프죠. 자,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딱 찔리는 순간에 어떤 자극이 들어온 거를 감각이라고 그러고 1차 감각 거칠에서는 발가락 끄트머리에 약간 강한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걸 딱 인식했어요. 자, 연합 거칠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뾰족한 거에 찔린 거예요. 과거의 경험상, 기억상 뾰족한 거에 찔리니까 피가 나고 아프고 상처가 나요. 그러면 바로 재빠르게 움직임을 일으켜서 무릎을 굽혀서 발을 떼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까지 처리가 되는 겁니다.